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9월 15일 날 저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논산에서 기자님들과 기자회견 겸 간담회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통지서가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충남청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혐의 없음 불송치로 좀 정리를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두 번째 장에 이 주요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또 적시를 해놨습니다. 충남청에서 피의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 고발장에 첨부된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논산시 주관행사 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 불상의 제보자 미 특정되는 등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정 통지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최종 수사 결과 통보서를 결정되었으면 저한테 공문으로 저희 집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기자회견을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8월 말 정도에 논산경찰서 민원실에 황명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고발되었다는 내용들이 더 팩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 내용을 제가 충남 경찰청에 확인해 본 결과 고발되었음을 제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9월 15일에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불과 한 3개월, 한 4개월 가까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 결과 최종적으로 12월 15일 날 황명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고발건은 혐의 없음, 검찰의 불송치건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정 통지문에 보면 고발했던 내용,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공직자, 그 다음에 지인, 기자, 그리고 장소, 국민은행의 금융거래 내용, 그 다음에 황명선 시장의 주관 일정표까지 첨부된 고발장에 관련된 내용들 모두 일체가 허위되었고 조작되었다라고 충남경찰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황명선 시장의 낙선 목적을 갖고 3자 고발을 통해서 뒤에 누군가는 있겠죠.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에 황명선 시장의 일정, 공무원들 왜 특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조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모두 다 금융거래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조작되고 왜곡됐다. 이렇게 보고 결론을 그렇게 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낙선시키기 위해서 고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소든 인물이든 금융거래 내용이든 시장의 주간 일정 계획표까지 공문서까지 전부 다 조작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슨 실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황명선 후보,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는 유력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접수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획된 조작과 허위 사실을 갖고 고발장 내용을 만들어서 마치 사실이냐? 사법기관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유리는 정치공작, 기획된 내용이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와 관련돼서 과거에 전 논산 지청에다가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혐의 없음, 불송치가 됐기 때문에 무고나 무고 교사 그리고 낙선 목적의 이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추후에 이 해량이나 이런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왜 그랬는지 뒤에 배경은 누군지 반드시 엄단해서 다시는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발이라는 고소라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하는 이런 행태가 없도록 이번에 끝까지 단호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장 접수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은 안 됐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했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제가 저한테 경찰관님께서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해줬지만 고발장에 이제 접수된 고발한 사람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뭐 저까지 왜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해야 이게 조작되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론되는 사람들 모두 다 저기 참고인 조사를 다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럼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럼 뭐 피의자를 전환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아직? 일단 충남청에서는 저를 이제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한 것이고 제가 이제 고소한 것은 이제 지청 논산 검찰에다가 고소한 것은 혐의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무고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황 시장님이 검찰에 고발하는 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네, 그렇게 되죠. 그 결과는 어느 때 정도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좀 하기를 좀 요청드리는 거죠. 저기 고발은 성명 불상은 고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접수할 때 신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보도자료에 성명 불상의 고발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냥 A 모씨라고 하든지 어디요? 땡땡땡 해야하는데 그것은 뭐 저기 참고해서 쓰세요. 참고해서 쓰시면 되지. 그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고발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보더라도 그 고발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참 아주 유치한 그 장문 그리고 이게 경찰 당국에서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면은 뭐 금방 그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차기 총선의 그 참 후보자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우리 황 후보님을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연무 쪽의 아스콘 공장의 경영과 관련한 여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 아니, 부실하잖아요. 김용훈 기자님, 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황명선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것도 퇴임한 이후에 이렇게 저와 친분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 왜 고발장을 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아주 굉장히 깊게 다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충남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수사가 결정이 안 났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게 모두 다 지금 거기 나오는 인물이나 장소나 통장이나 모든 게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나왔을 때 통장 거래 내역, 장소 일시, 내용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고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범죄인 양 그렇게 언론에 기사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확산되고 그랬다라는 말이죠.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황 시장 무슨 저기 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유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기사화를 한 내용 언론에 대해서도 제가 법적 민영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나마 저는 충남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서 발표를 해줬어요. 이게 만약에 삼성을 따르려고 앞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과 기획된 내용으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이라는 제도가 억울한 사람들의 취지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마치 그냥 경찰서에 그냥 뭐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그냥 고발만 딱 시켜놓으면 일단 팩트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게 누구누구는 무슨 죄로 이렇게 경찰에 피소 아니면 고발당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 사이에 선거는 끝나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늦어졌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제가 이 9월 초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만나는 장소, 만나는 분들마다 황 시장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요? 일일이 해명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기타 다른 지금 뭐 비방건도 있어요. 황 시장이 무슨 뭐 몇 개월 전에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뭐 내던지고 논산을 내던지고 어디 주행량 쳤다라는 이런 정도까지 와전이 되고 또 어디 지역에 있는 무슨 조합과 관련된 축협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후보예요. 비방과 허위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도 단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 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 이렇게 조작과 왜곡된 내용 갖고 지역의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매번 제가 삼선 시장을 했습니다만 시장 선거할 때마다 이런 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론 조작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또 구속된 사람도 있고, 또 저를 비방해가지고 징역 1년 받은 사람도 있고, 매번 민선 5기, 6기, 7기마다 항상 이런 내용들이 꼭 따라붙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말 못할 수 표현은 하고 싶은데 저는 억울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됐기 때문에 이게 팩트처럼 마치 굉장히 이게 사실 마냥 굉장히 많이 이게 확산되고 퍼져 있거든요. 이건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인권, 국민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유린이거든요. 법을 유린한 거예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그냥 실수, 미워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금융거래 내용, 나와 있는 특정인들, 거기 공무원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왜 거기에 그 대상자가 올라 있어요. 거기에 아는 지인들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 기자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거기 와 있어요. 전부 다 억울한 말이에요. 금융거래 내용 제가 봤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입출금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조작이야.
컴퓨터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전부 다 금융거래처럼 입출금 내용이 리스트가 전부 다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주간행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주간행사 계획은 논산시의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간부들이 전부 다 자기 테이블에 놓고 주간 일정표가 이렇게 자책용과에서 만들어져서 전부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하잖아요. 기자님들도 다 확인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취재도 가고. 근데 거기에 마치 고발장에 제가 어디 특정한 토요일날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정들을 거기다 삽입해서 마치 사실이냐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공문서도까지 위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확실하게 처단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한 기획이에요. 기획. 허위사실과 조작을 통한 기획이란 말이에요. 중대한 범죄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